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논문은 Audience Amplified Virtual Audiences in Asynchronously Performed AR Theater라는 논문이고요. 올해 이스마에서 발표된 논문이고, 어, AR 극장 안에 가상의 관객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뭔가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켜보자라는 아이디어의 논문입니다. 네, 일단 인트로덕션입니다. 일단 MR은 콘텐츠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좀 유연하고 편리한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MR에서 공유 참여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상 캐릭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그런 관객들을 모킹하는 게 좀 가능한 해결책이다라고 이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MR과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AI 인핸스된 관객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회적인 모임의 분위기를 재현하는 동시에 참여자의 시간과 공간에 맞게 녹화되는 영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확대된 그리고 비동기적으로 공연되는 AR 극장 공연에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제어되는 가상 관객을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비동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일단 결국에는 레코디드된 퍼포먼스를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여줄 건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가상 관객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콘텐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연구에서는 VR 챗이나 레크룸과 같은 소셜 VR이랑 유사하게 좀 참여형 오픈월드 탐색 방식을 채택을 해서 좀 자신의 속도에 맞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월드 탐색 방식이라는 게 조금 뭔가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을 텐데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밑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본 연구의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지정된 구역으로 이동하면서 가상 댄서의 공연을 관람하는 새로운 모바일 AR 댄스 공연 슈케이스를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긴 복도 같은 공간이 있고 그 복도에서 특정 존에 딱 들어가면 그 앞에 이제 가상 댄서의 공연이 나타나는 그런 형식의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가상 환경에서의 관객 아바타의 최상의 모습과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 두 번의 파일럿 스터디를 수행을 했고, 그리고 파일럿 결과를 바탕으로 메인 AR 댄스 공연을 설계한 후에 사용자 경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논문입니다. 네, 관련 연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관련 연구들이 사례를 좀 나열하는 게 많아서 조금 간략하게 좀 추려왔습니다. 네, 일단 AR Immersive Theater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하는데요. 일단 이전 연구에서 와이드 에리아 버추얼 티어터 퍼포먼스에서의 야외 탐색에 대한 연구 이후 다양한 MR 극장 사례들이 존재했고 극장 공연 자체에 좀 적극적인 사용자 참여를 제공하는 그런 사례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일단 와이드 에리아 버추얼 티어터 퍼포먼스 이거는 약간 좀 뭔가 정적인 그런 버추얼 티어터가 아니라 좀 여러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좀 큰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냥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모여서 좀 인터랙티브한 나래티브와 그리고 라이브 콘서트,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에 참여하고, 그리고 가상 공간과 그 순간 자체를 공유하는 좀 집단적인 경험의 추세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VR챗과 같은 오픈월드 플랫폼 안에서 몰입형 내러티브가 극장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 공간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되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제 논문 같은 뭐 주대물 같은 사례처럼 뭔가 어떤 가상 공간에서 관련된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생성을 하고 이걸 뭐 다른 플랫폼을 통해 송출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 AR 극장 경험에서의 라이브 이벤트의 본질을 포착하려는 의도로 본 연구에서는 AI로 학습된 관객을 배치하는 것이 좀 사용자 참여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다양한 관객들이 모여가지고 좀 집단적으로 사회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서 좀 영감을 얻어서 좀 AI로 학습된 관객을 좀 배치함으로써 그런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켜 보자라는 아이디어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버추얼 에이전트, 그러니까 아바타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것과 그 효과들에 관련된 논문을 이제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MR에서 NPC 관객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게임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됐고, 좀 일부 연구는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
좀 중점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들이 몇 개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이전 연구에서는 실제 관찰자와 가상 에이전트가 게임 경험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다든가, 아니면 뭐 아바타의 모습이 사용자 경험, 뭐 편안함, 아니면 뭐 AR에서의 정보 해석 능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파악한 연구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연구로는 NPC 관계의 규모와 피드백이 사용자의 성과와 게임 플레이 경험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조사한 연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NPC 관객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관객이 존재하고 뭔가 피드백을 주는 게 노인 사용자의 좀 퍼포먼스와 그 게임 플레이 경험 향상시킨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뭔가 좀 다 게임 관련돼 있는 것 같고 그냥 그 NPC 존재 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연구들을 좀 가상 그 극장 경험 같은 걸로 끌어들여서 좀 가상 환경과 AR 극장 경험에 대해서의 그런 콘텍스트에서의 이런 연구들은 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AR 극장 환경에서의 사용자 경험에 대한 가상 관객의 역할과 효과를 이해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조금 릴레이트드 워치고 섹션이 좀 특이한 편인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용자 경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연구에서 좀 다양한 것들, 이 연구에서 이제 뭐 사용자의 뭐 즐거움이나 흥미나 이런 것들 좀 다양한 것들을 좀 분석을 하는데, 이제 분석하기 앞서서 이제 이 연구에 사용하는 이제 존재감이란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의 존재감에 대한 정의는 위트머라는 사람이 정의한 이제 한 장소나 환경에 있는 주관적인 경험과 유사하게 이 연구에서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먼저 스테이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연구에서는 사용자 경험 평가를 위해서 이제 밑에 있는 그런 퀘스처너리들을 좀 활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앞에 나오는 게 조금 특이하긴 한데, 사실 이 좀 5가지 정도의 퀘스처너리들을 좀 가져왔는데, 이것들을 다 풀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취사 선택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매트릭을 측정할 수 있도록 좀 서브 스케일들을 좀 취사 선택해서 가져오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매트릭들을 수집을 했는지는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연구에서 이제 제시하는 이머시브 시어러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케이션 베이스드 이머시브 시어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냥 MR 시어러다. MR 시어러인데 뭔가 위치 기반으로 어딘가에 접근하면 뭔가 트리거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유니티를 이용해서 이제 볼리메트릭 아바타로 좀 프리 레코드된 그런 현대무용 공연을 선보이는 세 개의 콘텐츠 존을 포함한 몰입형 AR 극장 경험을 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 안에 세 개의 존이 있고 그 존에 다가가면 이제 하나씩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여자는 홀로렌즈 2 헤드셋을 이용해서 공연을 자유롭게 보면서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내비게이션 보조 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콘텐츠 존 사이를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로 뒷장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각 존에 도착하면 해당 녹화된 공연이 재생됐고 각 세션은 이제 4분 동안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각 세션이 4분 동안 진행될 수 있다라고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콘텐츠 하나당 4분이라는 게 아니라 콘텐츠 3개 다 둘러보고 그 공간 다 둘러보는 게 4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연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일단 내비게이션 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이제 어떤 공연을 봤으면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저런 식으로 오른쪽 그림처럼 좀 화살표를 통해서 이제 단순하게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그런 그런 방식이고요. 근데 댄서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션 캡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캡처를 한 다음에 키 164cm짜리의 이제 가상 아바타로 좀 표준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댄서의 공연은 이제 광학식 모션 캡처를 사용을 해가지고 36개의 리플렉션 볼마커를 좀 착용한 채로 모션 캡처를 진행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퍼포먼스가 실제로 어땠는지 그 피규어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피지컬 앤 버추얼 레이아웃입니다. 일단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실제로 그 참여자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실험 환경인데요. 일단은
일단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그 실제로 그 사용자들이 돌아다닐 물리적인 공간이랑 그 가상 공간이랑 이제 완전히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 공간 안에서 뭔가 공연을 보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사용자의 경로를 따라서 위치 기반의 트리거 역할을 하는 2.8제곱미터의 콘텐츠 영역 3개를 배치했고, 그리고 사용자가 진입할 때 댄스 공연을 트리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제곱미터면 되게 작은 영역에 들어가면 뭔가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콘텐츠 영역 간의 간격은 이제 8m 정도로 조금 그래도 이동을 해야 트리거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이머시브 시어러에서의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랑 이제 인스트럭션입니다. 일단 사용자는 이제 이 그림처럼 이전에 보셨던 그림처럼 이 실험 환경을 자유롭게 좀 탐색을 할 수 있었고 원하는 대로 4분 동안 댄스 공연을 탐색하고 좀 시청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댄스 공연을 전부 다 시청한 뒤에 공간을 계속해서 좀 더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바로 복도를 나가서 이제 테스트를 종료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각 참여자들은 댄스 공연이 끝날 때까지는 좀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댄스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이동하도록 했고, 그리고 길을 잃었을 때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그 아까 보셨던 그 화살표를 바탕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인스트럭션이 제공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은 버추얼 어디언스입니다. 네, 일단 아까 같은 공간 안에서 이제 버추얼 어디언스들을 이제 좀 뿌려놓을 건데, 이제 이 연구에서의 버추얼 어디언스는 아까 보셨던 그 물리적인 레이아웃을 이해한 가상 에이전트로 실제 관객의 행동을 기반으로 학습돼서 인간의 행동을 모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험하기 전에 저 실제 관객의 행동을 어떻게 이제 만들었냐 하면, 이제 실제로 그냥 이제 저 에이전트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 이제 그냥 이제 실제 실험자들이 아니라 그냥 사용자들이 들어가서 한번 행동해보는 그런 데이터를 따로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실제 관계의 행동을 기반으로 학습해서 인간의 행동을 모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관객 에이전트가 사용자 환경과 경험에 섞이도록 학습을 했으며, 이제 댄스 공연장에 집중하도록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의 가상 에이전트가 티켓 부스 근처에 생성돼서 이제 사용자랑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나리오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버추얼 어디언스에 대한 트레이닝 워크플로우는 다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DNN 모델을 썼다고 하는데 거의 이제 강화학습 기반의 그런 트레이닝 워크플로우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가상 관객의 움직임을 학습하기 위해서 128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이제 히든 레이어 3개짜리 좀 단순한 DNN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는 실제 사용자가 AR 극장을 탐색하면서 움직이는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 이제 학습 데이터는 60번의 트라이얼에서 이제 얻은 3시간 21분짜리 데이터를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DNN 모델은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200만 번의 트레이닝 스텝을 거쳐서 학습을 했고, 이제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 인간의 움직임을 모방하도록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누적 리워드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강화학습 기반의 이제 학습 트레이닝 워크플로우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누적 리워드에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모델 중에서 이제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모델 6개를 선택을 해서 에이전트를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 리워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연구 시나리오에 좀 잘 맞는 움직임을 생성하도록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콘텐츠 구역에 진입하면 리워드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세 개의 콘텐츠 구역 모두에 진입을 완료하면 추가적인 리워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이 좀 이상한 그런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벽에 부딪힐 때는 부딪힌 시간 동안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바타 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바타 모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 녹화된 그런 영상, 그런 이제 트래킹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하는데, 그걸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유니티의 머신러닝 에이전트의 액션 버퍼를 이용해서 조금 더 동작을 부드럽게 만들고 겹치는 것을 방지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 애니메이션은 걷기나 쉬기, 돌기 이런 제스처를 포함한 이제 스테이트 머신으로 제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의아했던 게 뭔가 학습 데이터는 이제 실제 사람의 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밑에 애니메이션에서 걷기나 쉬기, 돌기 이런 제스처들은 스테이트 머신을 제어한다. 라고 하면 뭔가 이제 샘플링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디테일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버추얼 어디언스 보이스 리스폰스인데요. 이제 뭔가 그냥 그냥 관객들이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좀 말하는 그런 좀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 공연을 좀 경험한 참여자들의 음성 녹음을 좀 수집을 해서 좀 중간중간에 공연 중간중간에 큰 소리로 뭐 그러니까 자기 느낌이나 아니 좀 환호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한 다음에 그걸 녹음을 해서 이제 실험해서 과상관객에 보이스 리스폰스로 제시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학습된 버추얼 어디언스들을 이용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파일럿 스터디 1, 2랑 메인 스터디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파일럿 스터디 1, 2는 그 이 연구에서 선택한 아바타의 좀 동작 패턴이랑 그리고 이제 왜 머신러닝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정당성 부여에 가까워서 좀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스터디 스트럭처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파일럿 스터디 1에서는 아바타의 외형과 행동의 조합을 좀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2에서는 가상 관객의 이제 제시 방식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메인 스터디에서는 앞에서 선택된 아바타의 외형과 행동, 그리고 제시 방식을 바탕으로 이제 가상 관객을 좀 구현한 다음에 이게 있고 없고에 따른 사용자 경험을 평가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파일럿 스터디 1입니다. 일단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세 개의 그 상황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이라고 해서 손이나 다리가 없는 그냥 인간의 모습? 약간 좀 둥둥 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오나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풀로 돼 있는 사람의 모습이긴 한데 이제 스테이트 머신에서 제어되는 그 애니메이션의 개수가 좀 다릅니다. 일단은 네, 일단 여기 B가 이제 아이드 스테이트가 4개가 있는 그런 아바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C가 이제 아이드 스테이트가 16개가 있는 그런 아바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게 이 아이드 스테이트 4랑 16이랑 뭔가 조금 더 표현력의 차이가 있다. 16이 조금 더 약간 구체적인 뉘앙스의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디테일은 제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의 상태를 좀 비교를 한 다음에 이제 각 이제 참여자들 대상으로 이제 각 제일 선호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점수로 좀 환산해서 나타낸 결과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결과인데요. 이제 이 뒤에 나와 있는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제 네 개의 아이돌 스테이트를 가진 아바타가 이제 제일 높고 그리고 아이콘으로 표시된 아바타가 그 다음 그리고 아이돌 스테이트 16개짜리 아바타는 거의 선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아이들 스테이트 16개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이제 디테일이 없는데 좀 너무 산만하고 너무 많이 움직여서 좀 집중이 안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뭐 아바타 관객을 제시할 때는 이제 4개의 아이들 스테이트 아바타에 이런 식으로 좀 사람의 형체를 한 그런 아바타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두 번째 파일럿 스터디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 파일럿 스터디에서는 관객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일단 네 가지 조건을 설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댄스 오디오, NPC, 그리고 머신러닝 이렇게 네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댄스 같은 경우에는 가상 관객이 아예 없는 그런 시나리오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가상 관객의 오디오 리스폰스, 그러니까 좀 떠드는 소리만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NPC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아바타를 배치를 하긴 하는데, 이제 그냥 그 콘텐츠가 근처에다가만 그냥 고정을 시켜놓은 겁니다. 뭐 별도로 움직이진 않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켓부스 근처에서 스폰 된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자기들 스스로 관람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아바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좀 사용자 평가를 수행을 했을 때 머신러닝이 가장 선호되었고, 그리고 NPC가 그 다음으로 좀 선호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보면 그 프리퍼런스 스코어에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진 않긴 하는데, 그래도 머신러닝이 조금 더 이제 그 인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NPC 아바타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불호 의견이 좀 있었는데, 이제 NPC 조건에서는 10명 중 7명이 NPC 아바타가 좀 주의 산만하게 구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하고, 일부는 너무 고정돼서 놔두니까 좀 붐빈다, 좀 시야가 좀 가려진다, 이런 식의 응답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파일럿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머신러닝으로 이제 가상관계를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파일럿 스터디를 바탕으로 이제 메인 스터디를 설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메인 스터디에서는 가상관객의 유무에 따라서 사용자 경험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 스터디 결과를 바탕으로 후- 그 아이들 스테이트 4개짜리 아바타와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가상관객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가상관객이 없는 조건은 이제 여기서 댄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댄스 조건에서는 이제 오디오 리스폰스가 포함되지 않은 그냥 진짜 공연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20명의 참여자들이 댄스랑 머신러닝을 한 번씩 경험한 뒤에 이제 포스트 트라이얼 설문지랑 프리폼 에세이를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프리폼 에세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트라이얼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작성하고 그 다음 트라이얼 지나고도 작성하는 그런 식의 방법이고요. 모든 실험이 종료된 뒤에 인터뷰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측정입니다. 이제 어떤 매트릭을 측정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유저 퍼포먼스. 사실 이게 퍼포먼스인지는 조금 의아하긴 한데, 이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각 사용자들이 각 트라이얼을 완료할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느냐, 그러니까 관람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썼느냐라는 것을 이제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저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인조이먼트, 프리센스, 이머전, 인터레스트, 그리고 버든 늘 측정한 설문지를 이제 응답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나왔던 그 게임 관련된 설문지들에서 이제 서브스케일들을 각각 차용을 해와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 경험에 대해서 유저 센티먼트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폼 에세이를 이제 150워드 이상 작성을 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피티드 매저 방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한 사용자가 두 번의 테스트를 다 보기 때문에 일단은 정규성 위반을 하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샤피로 빌크 테스트를 먼저 수행을 한 다음에 정규성이 위반된 데이터에 대해서 얼라인드 랭크 트랜스폼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댄스와 ML 조건에 따른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원웨이 리피티드 매저 아노바와 이제 그 만약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때 포스트으로 이제 페어와이즈 컴패리즌을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 순서랑 이제 논문 전체에 걸쳐서 좀 안 나온 얘기긴 한데 키도 갑자기 이제 평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인디펜던트 샘플 T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리절트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디언스 타입별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제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머신러닝 조건이 이제 댄스보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것보다, 뭐, 인터레스트나, 인볼먼트나, 인베스트먼트. 이 인베스트먼트도 조금, 이 파트에서만 이제 나오는 단어긴 한데, 이게 약간 인플루언스랑 비슷하게 이제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렇게 관객이 있는 것이 뭔가 좀 더 흥미롭고, 뭔가 좀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이 군중들 속에서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향상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자들은 머신러닝 조건에서 이제 댄스 조건보다 관람 경험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사용을 했다. 뭔가 조금 더 이제 좀 집중해서 봤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실험 순서에 따른 분석입니다. 이제 참여자의 순서에 따른 반응을 비교했을 때 그냥 그 관객이 없다가 관객이 제시하는 게 있다가 없는 것보다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이 없다가 생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존재감이나 뭐 가상 무대 디자인에 대한 평가, 그리고 라이브 공연에 있다는 느낌, 그런 데서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제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 관객을 제시하는 순서가 사용자 경험이나 이제 무대 공연, 그리고 어, 사용자 경험이랑 무대, 그리고 공연에 대한 평가에 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진짜 논문 내내 조금 언급이 없었는데 갑자기 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좀 보기 위해서 만들었냐면 약간 시점 같은 게 좀 달라지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키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 그 참여자의 키를 기준으로 상위 10명은 톨, 그리고 하위 10명은 숏으로 분류를 해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제 숏이 톨보다 조금 더 높은 이멀전이나 프리센스 그리고 인게이지먼트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지금 딱 절반 잘라가지고 톨 숏으로 분류를 했는데 뭔가 이게 조금 더 그 극단으로 가는 데이터에서는 그런 영향이 있을까 좀 분석을 추가로 더 해봤는데 그러니까 키 큰 사람 상위 5명이랑 키 작은 사람 하위 5명을 비교해봤을 때는 오히려 이 통계적인 유의성이 더 강화되는 그런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숏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이 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잘 반응한다 이렇게 느꼈고 조금 더 활동에 집중했으며 이제 가상 캐릭터와 사물이랑 좀 더 많이 상호작용하고 싶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 큰 사람들은 이제 숏보다 조금 더 외부적인 방해 요소가 좀 더 많다. 그리고 콘텐츠가 좀 더 덜 주의를 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디스커션에서 좀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쇼그룹은 대부분 그 공간 안에 배치됐던 가상 아바타들이랑 키가 좀 비슷했고 톨은 그 시점을 좀 많이 뛰어넘어 오려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결과였고요. 뭔가 그 정성적인 데이터들도 뭔가 수집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리절트는 이제 디스커션에서 약간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스커션입니다. 이제 이 연구에서는 가상관계가 있을 때 이제 경험에 대한 인볼먼트와 인트레스트 그리고 인게이지먼트가 증가했고 이는 가상관계를 추가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사회적이다라는 이제 해석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머신러닝으로 학습된 가상관계과 상호작용할 때 그때의 경험을 조금 더 즐겼고 더 높은 수준의 존재감과 콘텐츠에 대한 이제 어프리시에이션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반대로 이제 일부 참여자들은 그 가상관객이 있을 때 뭔가 좀 시야를 가리기도 하고 시야를 가리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관객이 없다가 생겼을 때 그냥 없을 때가 조금 더 방해 없이 연극을 즐길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응답은 가상관계의 존재가 프리센스와 인조이멘트를 향상시킬 수 있긴 하지만 분명히 고려해야 할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함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뭔가 좀 더 집중을 시킬지 아니면 사회적인 경험을 향상시킬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상관계의 존재를 좀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그룹은 털그룹보다 이제 키 가지고 분류했을 때 털그룹보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경험 보고했고 프리센스랑 이멀전 엔게이지먼트가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털그룹 같은 경우에는 외부 방해가 좀 더 많고 활동에 대한 집중도가 낮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는 이제 모든 가상 캐릭터가 평균적으로 톨보다는 키가 작고 숏이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분석 결과가 몰입형 스토리텔링에서 크기랑 그 콘텐츠의 배치가 사용자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진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만 봤을 때는 이런 경험을 설계할 때 분명히 이것도 하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이 연구는 가상관계 이 연구에서의 가상관계는 분명히 좀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느낌을 제공하긴 했지만 이제 실제 사용자가 존재하는 환경이랑 그 가상관계만 존재하는 환경이랑 비교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객의 사실적인 모습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가상관객 자체가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NPC 모델과 비교했을 때 머신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에 완전히 집중하지 않고 조금 더 분산된 어테인션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의 가상관객은 다양한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긴 하지만 그 강화학습 모델 자체가 다양한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긴 하지만 복도 레이아웃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프로젝트에서는 실시간 콘텐츠 참여 향상을 위해서 아바타 모델을 개선하고 플로어 레이아웃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정돼서 학습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연구에서는 모방 학습을 이용해서 인간과 같은 행동과 움직임을 수행하도록 학습된 가상관계 아바타를 포함하는 새로운 증강현실 댄스 공연인 어디언스 앰플리파이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의 모습이랑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 두 번의 파일럿 스터디를 이제 진행을 했고, 메인 스터디에서 이제 관객이, 그렇게 선택된 관객이 있고 없고에 따른 사용자 경험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가상관객이 포함된 경험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리고 다른 가상관객과 함께 공연을 보는 것이 라이브 이벤트와 같은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참여형 오픈월드 탐색 스타일을 따르는 경험 초점을 맞췄으며, 이제 사용자가 시청자로서 경험을 개인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연구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비동기적이지만 사회적으로 연결된 경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약간 이제 퓨처워크에 대한 언급을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